많이 기다리셨죠? 호호바씨 오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탈모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호바씨 오일로 두피 스케일링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영상을 쭉 보신 우리 탈리니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샴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희는 두피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요. 두피 유형에 맞지 않은 스케일링제 제품을 선택하거나 제품 성분이 착하지 않다면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 두피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두피 스케일링을 하셔야 한답니다. 자, 그럼 두피 스케일링제 겸 두피 팩으로 사용하게 될 천연 호호바씨 오일은 지성, 건성, 복합성 모두 다 어울리는 만능 오일이에요. 단,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과 두피가 예민하고 뾰루지, 심한 가려움증 등 두피 균에 의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호바씨 오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가공법에 따라 좀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정제 호호바씨 오일과 비정제 호호바씨 오일이 있는데 탈모니는 100% 비정제 냉압착 호호바씨 오일을 선호한답니다. 이게 이것저것 배합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항산화 효과는 100% 비정제 호호바씨 오일이 제일 좋다고 해요. 호호바씨 오일로 두피 스케일링제로 사용한 이유는 3가지예요. 첫 번째, 천연 성분이다. 두 번째, 사람의 피부 땀샘에서 생성되는 피지와 매우 흡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왁스성이어서 피부에 쉽게 침투해서 피지를 녹인다. 세 번째, 거기다가 호호바씨 오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복원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도 녹이면서 두피 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호호바씨 오일이 두피 모공 속에 남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기에 제 두피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제 두피에 테스트를 한 이유는 10여 년이 넘게 한 달에 한 번 세치 염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수분 밸런스가 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문제성 두피 유형이 아니라면 내가 써서 문제 없으면 다른 분들은 더더욱이 트러블 일어날 확률이 낮겠다 싶어서 한 달 전부터 틈틈이 호호바씨 오일로 저녁에 샴푸하기 전 단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 후에 샴푸했습니다. 호호바씨 오일로 제가 3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처음 호호바씨 오일을 사용할 때는 일주일 전에 세치 염색도 했고 또 다른 제품을 테스트하느라 두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두피는 건조하고 유분 과다의 가려움증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호호바씨 오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탈모니가 늘 사용하는 데일리 홈케어 3단계는 잠시 중단하고 알로에베라 겔만 이용해서 수분 보습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진은 조금 확실한 비포 애프터를 위해서 2일 동안 샴푸를 안 한 상태고요. 역시 2일 후라 좀 지저분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일부 화면에서는 조금 건조해 보이고 뭐가 많이 틀릴까라고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진단기를 볼 때는 스케일링이 꽤 잘 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호호바 오일 마지막 3일차. 2일차보다는 두피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각질량이랑 유분량 그리고 혈색이 맑아졌고 건조한 부분은 조금 완화되는 것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공 속 피지가 완벽하게 제거된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겔로만으로는 두피 영양이나 보습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테스트 결과로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염색 후에 호호바씨 오일로 스케일링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앞서 보신 1차 테스트 후에 2주 후 촬영을 했습니다. 염색 후 호호바씨 오일로 스케일링을 해보니까 확실히 피지는 녹여도 염색약 제거는 안 됩니다. 지금 염색약이 조금씩 옅어지는 거는 샴푸만 해도 저 정도는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염색 후에는 크림 스케일링제를 사용해서 스틱으로 정석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때는 호호바씨 오일을 사용하고 알로에베라 겔로만 사용했었는데 좀 영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차 테스트로는 호호바씨 오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탈모 언니가 사용하는 데일리 홈케어 3단계를 함께 병행해 봤어요. 이번에 사용한 제품은 1차 앰플로는 바이오큐틴 헤어 레귤레이터 그리고 2차 앰플로는 판테놀 에이전트 3차 팩으로는 프로테인 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염색 후 5일 후예요. 그래서 두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건조하죠. 진짜 염색은 이렇게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진짜 극혐이에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호호바시 오일과 데일리 홈케어 3단계를 사용한 2일차예요. 1일차에 호호바시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데일리 홈케어를 했었고 지금 이튿날 호호바시 오일 사용 후 두피 사진이에요. 첫날보다는 확실하게 건조함이 많이 줄었네요. 이번 사진은 3일차인데요. 제가 호호바시 오일을 3일 동안 연속 사용하였고 데일리 홈케어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발라준 3일차 사진이죠. 지금 분명 보면 1차 테스트 때보다는 분명 많이 두피가 건조하지 않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데일리 홈케어는 짱이다. 그리고 1차 테스트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호호바시 오일 단독으로는 오래 묵은 피지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성 두피 그리고 과유분, 과각질의 이런 두피 유형은요. 착한 스케일링제로 내게 맞는 스케일링 주기를 찾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는 날에는 아까 탈모 언니와 마찬가지로 호호바시 오일을 이용해서 보습도 해주고 그리고 스케일링도 해줄 겸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피에 문제가 없으면서 건조하신 두피 유형은요. 그냥 매일매일 두피 팩 겸 스케일링제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 3개월에 한 번씩은 정석 스케일링, 그 크림 스케일링제와 그리고 스틱을 이용해서 한 번씩 가끔 해주시고 나머지 날에는 아까 그 호호바시 오일 스케일링제로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탈모 언니의 결론. 탈모 언니는 견과류 알러지도 없고요. 두피에 어떤 진물이나 심한 가려움증이 있는 그런 문제성 두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탈모 언니는 한 달에 한 번 세치 염색을 하기 때문에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늘 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분량도 좀 있고 좀 건조하기도 하고 조금 가려움증도 있어요. 그런 복합성 두피를 가진 탈모 언니도 트러블 없이 너무너무 잘 맞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매일 저녁 호호바시 오일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발라두고 나서 샴푸하고 그리고 데일리 홈케어 3단계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그럼 뿅!